네, 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장 막판에 뒷심발이 좀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장중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못했던 네.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에서의 그 부양책 공개가 되면서 네. 끌어올린 것 같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제 좀 장 초반하고 후반의 분위기가 좀 사뭇 네.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좀 화면을 보면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비커드 이후에 어제도 좀 코스닥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긴 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이제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일단 이제 코스피도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지금 추세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어제 좀 장중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부터 차트가 말썽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포맷을 한번 해야 되려나? 네. 자, 어제 이제 이 코스피 장중 흐름인데, 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음봉으로 좀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두 가지의 배경이 거론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이제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여기에 이제 어제 그 KLS 그 밸류업 지수가 어제 공개가 이제 되면서 예. 장 막판에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일부 이제 좀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장후반에 상승폭을 이제 키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죠. 어제 특히나 이제 동시호가에서도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로 인한 좀 일단 일부 좀 리밸런싱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효과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어제도 코스피를 3,700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모처럼 기관이 5,700억 듬뿍 산 거죠. 네. 근데 이제 요 기관의 매수는 그래도 제가 봐도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쪽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측면으로 좀 해석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물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약간은 이게 그렇게 강한 재료였을까 싶은 게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강했고 반도체가 혼조, 바이오가 조정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장 초반에는 어떠한 모멘텀이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규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중국 때리기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장 초반에 반영이 됐는데 갑자기 장후반에 손바닥 뒤집듯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사실 요건 좀 논리의 구성상 약간 네.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제 일단 장 초반은 좀 중국 규제 쪽 그리고 장후반은 KLX의 밸류업 지수 쪽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들어가 봤고요. 시장 안에서의 최근의 주인공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2차 전지는 진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어제 강하게 2차 전지가 질주를 해줬거든요. 네. 뭐 LNF가 11%, 에코프로 형제들 다 날아갔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 어떻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봐도 사실은 투자의 맛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뭐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물음표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의심. 하지만 이제는 의심의 단계는 넘어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드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볼게요. 일단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정고점을 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ETF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군집성을 보기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뭐 대형 셀업체부터 양극재, 뭐 전해질, 음극재 등등 2차 전지 그 전반에 걸쳐서 군집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하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ETF가 장중에 5%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추세가 좋은 이유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어제 미국에서 사실상 중국산 차량의 수입 규제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네. 규제안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K 배터리, 이제 K 전기차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전인수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불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탈만한 거를 대충 집어넣어 보면 활활 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더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비커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차 전지 힘을 받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네. 더 이제 탄력이 강화되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일부 셀업체 이런 쪽의 시세였다면 지금 이제 군집성이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인데 자 화면을 더 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 논리를 제시해드렸어요. 1등주가 아니라 이제는
이등주, 중소형주, 순환매, 키 맞추기 이 논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랬을 때 차라리 에코프로 쪽이 지금 가격이 좋다. 빠르게 키 맞추기가 나올 거다 했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12% 급등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이제 좀 추세가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바심의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2차 전지 계속 가는데 아씨 뭐 여기서 LG엔솔 좀 부담인데 에코프로 머티 어제 너무 올랐잖아. 이런 수급들이 이제는 에코프로 덜 오른쪽 그죠? 이런 쪽 그리고 어제는 뭐 음극재나 뭐 심지어 뭐 장비 쪽까지도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자 어제 여전히 지금 전고체 쪽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데 한농화성 물론 이제 최근에도 추세 기세는 좋지만 제가 어제도 이랬잖아요. 한농화성보다는 차라리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나았을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 장중에 그런 어떤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한농화성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장중 6% 정도 상승을 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되는 집안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는데 그 되는 집안에서도 이제 뒤늦게라도 뛰어드는 수급은 물론 뭐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은 뭐 이미 이제 솟구쳐 있는 걸 따라가려는 심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녀석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물린 주식 구해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엔 새로운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2차 전지는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지금 이런 어떤 논리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려보려 그랬어요. 최근까지는 업종 대표주를 봐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주셨고 확실히 이제 그 온기가 확산해서 네. 전반적으로 군집성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 네. 여전히 그럼 오늘장에서도 남은 이번 한 주 네. 계속해서 이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예,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또 LG 엔솔이 힘을 내고 또 삼성 SDI도 힘을 냈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이등주나 중소형주보다는 이제는 약한 거죠. 네. 하지만 추세는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조금 더 이제 군집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자, 요 화면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위에는 LNF예요. 어제 급등을 했죠. 자, 밑에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도저히 2차 전지 좋다고 하는데 왜 얘는 안 올라 했던 애들마저도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가 여전히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어쩌면은 이런 키 맞추기가 더 이제 좀 그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계속적으로 좀 군집성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온기가 퍼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참 여기서 제가 그냥 또 뭐 종목을 하나 픽하자면 요 PNT라는 종목이거든요.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으로도 이제는 그런 어떤 좀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어제 PNT가 참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오전 중으로 좀 종목을 픽했을 때는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장 막판에 얘가 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런 군집성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물음표는 여전히 갖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의심의 시각을 갖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건 주가는 올라서 이제 좋기는 한데 근데 얘들이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좋아질 게 있어 하면서 아직은 좀 의심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중에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작년 3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좀 튀는 계산이 있긴 한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6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69% 정도 돌아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좀 섹터를 다 통틀어 봐도 예를 들면 셀, 양극재, 뭐 음극재, 뭐 전해질, 뭐 장비 다 통틀어 봐도 지금 PNT의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660% YY 기준으로의 근데 작년에 상승은 원체 대단하네요. 원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죠. 기저 효과로요. 네, 기저효과니. 그래서 이제 전분기를 같이 제가 이제 곁들여 드리는 건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이익 개선세가 좀 생각보다 좀 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PNT 수주장고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러다 오르다 보면 또 이제 여러분들 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제는 좀 실적에 주목할 때 뭐 미리 얘기하자면 김치국 마시자면 또 옥석 고르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미리 저기 옥을 잡아놓으면 되잖아. 그죠? 사실 10월부터
실적 시즌 예, 시작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무리 2차 전지 쪽을 보더라도 지금 군집성을 갖고 오면서 올라오는 건 다 좋은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P&T가 개중에 2차 전지 쪽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봐서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예. P&T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장비 쪽으로도 이제 확산될 타이밍이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쪽에서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P&T 알아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신재생 어떻게 볼까요, 부장님? 어제 신재생이 굉장히 강했고 태양광, 풍력 뭐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신재생? 신재생이 어제 사실 올라간 배경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그런 논리의 확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뭔가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쪽에, 그러니까 추세가 좋은 쪽에서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어제 한화솔루션이 이건 지금 태양광 대장주죠. 이거 장중에 11% 올랐죠. CS윈드는 원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재생 중에서 가장 추세가 좋은데 어제 이제 장중에 6%인데 최근에 추세가 여전히 계속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션은 좀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어제 올라온 모습인데 어제 중국산 뭐 전기차 사실상 규제한다 이런 내용들 보면 앞으로 이제 또 중국 대리기가 더 이제 강화되겠구나. 특히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발언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대감이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신재생이 그동안 이제 미국 대선 구도를 보게 되면은 해리스가 여전히 우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힘을 못 받았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 규제라는 게 붙으니까 이제 더 이제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은 뭐 이래저래 조금 뭐 아전인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한 50여일 앞으로 남았더라고요. 네. 6주. 진짜 11월 멀기만 했었는데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그 중심에 있는 신재생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 들고 있지 않다면 네. 뭐 혹은 들고 있다면 네. 어떠한 대응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관통하는 제 지금 현재 전략상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네.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그냥 이 공식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신재생이 좀 한번 넣어보자. 뭐가 좀 한번 넣어보자. 근데 요즘엔 거의 그런 트렌드가 잘 맞아.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그런 쪽이 잘 맞아요. 들어맞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화면 보실게요. 자,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논리로 신재생을 한번 더 들여다봤을 때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위에는 CS 윈드예요. 누가 봐도 지금 추세가 제일 좋잖아요. 추세가 제일 좋다라는 거는 가격 부담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CS 윈드의 이등주라고 할 수 있는 CS 베어링은 바닥에서 이제 좀 추세를 잡는 모습이죠. 자, 키 맞추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힌트를 하나 찾아볼 수 있겠고. 자, 이제 태양광 쪽도 가볼게요. 자, 한화솔루션. 물론 어제 장중에 11%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자, 밑에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장중에 4% 정도 상승이 그쳤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대장주가 뭔가 좀 기세를 올렸을 때 바로 붙을 수 있는 논리는 역시 이등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풍력주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요 태양광주에 요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딱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주가 풍력주 대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일단은 첫 번째 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등주의 논리로 봤을 때는 CS 윈드 대비해서 CS 베어링이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신재생주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최선호주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태양광 쪽에서도 이등주 중소형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네.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일전에도 바닥권에서 픽해 드릴 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한.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안 오르면 횡보, 오르면 급등 이런 쪽의 이제 어떤 논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차 선호주로는 CS 윈드에 이렇게 추세가 좋으니까 야 베어링이 너무 안 올랐는데 네. 그죠?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쪽에서는 지금 관심 종목으로는 1픽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픽으로는 CS 베어링 이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등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소형주, 키 맞추기 이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최선호주, 차선호주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음식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음식료 쪽으로 소외주였었던 건 아니죠. 네. 상반기에 원체 좋았었다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에는 이제 음식료라고 안 하고 K푸드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조금 기세가 꺾이니까 K푸드는 뭔가 좀 핫할 때 좀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고 이제 지금은 그냥 뭐 음식료죠. 드라이하게 음식료로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최근에 이제 다시금 좀 반등을 해요. 9월 현재 지금 8%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좀 추세를 올렸고요. 그리고 밑에 종목은 오리온인데 일단 좀 바닥권에서 좀 추세를 잡는 모습인데 음식료의 좀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이번 달에 그래도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 배경을 보자고 하니 일단은 그래도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이런저런 전망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음식료 쪽은 지금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좀 실적 전망이 괜찮은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유입되는 모양새. 그렇다면 음식료주 지금 자리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사실은 음식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크게 뭐 매력을 느끼는 맞아요. 섹터는 사실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왜 핫해졌냐면 뭐 불닭볶음면으로 대변되는 삼양식품 그리고 뭐 이제 냉동 김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키워드 때문에 사실 올랐던 측면들이 컸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뭐 음식료의 뭐 업황이나 성장세가 좋았느냐라고 봤을 때 물음표가 좀 있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상반기에도 음식료 쪽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갔지 안 맞아요. 오르는 애들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기에 실적 전망이 좋다고 해가지고 주요 음식료 종목 한 5개 정도 제가 좀 3분기 좀 이익 추정치를 좀 제가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요걸 한번 보면은 그래도 그중에 좀 힌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대장주인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대상 정도만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상반기에 불닭볶음면으로 핫했던 삼양식품은 오히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익 전망입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오리온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부분, 뭐 농심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와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좀 두드러지는 실적 좀 이 성장이 기대되는 쪽은 CJ 제일제당과 이제 대상이에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의 핵심 공식은 이등주, 중소형주, 키맞추기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CJ 제일제당이 탑픽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픽해야 될지 보게 되면 물론 삼양식품이 뭐 상반기에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지만 허니버터칩도 그랬고요. 나가사키 짬뽕도 그랬고 결국 유행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 자, 요 차트 한번 대상입니다. 대상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은 이익 추정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맛이 순해요. 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다크호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이등주, 중소형주,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익 추정치도 현재로서 음식료 중에서 가장 좀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음식료 주기에서 하나 꼽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대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료는 제가 좀 전제를 드리자면 어디까지나 3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 음식료가 사실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료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가가 치솟았잖아요. 그때 음식료 업체들이 다 가격 인상해 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곡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마진율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료 이제 섹터는 최근에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들 때문에 지금 사실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기조로 가더라도 앞으로 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만 저는 유효하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중에서 그래도
실적 개선세나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대상이 제일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좀 올라갈 자리가 좀 더 룸이 열려 있는 대상 말씀 주셨고 뭐 원체 삼양식품 엔비디아보다 올 한 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운맛으로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 또 간밤에 일단은 어제는 테슬라가 급등해서 2차 전지 쪽에 좀 훈풍을 밀어넣어 줬는데 오늘은 또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급등을 했죠. 그런 논리라면 장 초반에는 또 이제 반도체 쪽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마이크론 실적하고 이게 지금 나왔을 텐데요.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좀 반도체 쪽에 좀 힘을 받는 좀 그런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코스닥 이 중소형주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는 반도체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쪽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많이 빠졌죠. 반도체 소부장 네. 쪽으로 오히려 오늘은 온기가 더 강하게 확산될 거다라는 전망에서 이렇게 답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우의 투자의 맛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